대규모 기업 공개를 앞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나 AI 기업 xAI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고 xAI와의 기업 결합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세 곳의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네바다주 기업 등록 서류에 따르면 이번 합병과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법인 두 곳이 지난 21일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설립 목적이 서류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두 회사 모두 이름에 합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포함됐습니다. 또 두 회사의 경영진 명단엔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가 공통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합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아 세 회사가 개별 기업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하면 달이나 화성 탐사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주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질 거란 평가입니다. xAI와 합병하면 AI 훈련과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앞서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xAI와의 합병이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 서비스 스타쉴드와 AI 모델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현재 우리 돈 1,1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업 공개 이후 시가총액은 1,400조 원을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100조 원, xAI는 지난해 11월 기준 330조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완전히 시각을 잃은 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첫 맹시 증강 기술을 준비했고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도 처음에는 낮은 해상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고해상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뉴럴링크의 다음 세대 인공 두뇌학 증강 기술은 올해 말 3배 성능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 2024년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처음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한 지 2년이 되는 이날 임상시험 참가자가 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2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4개월 만에 9명 더 늘어난 겁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텔레파시는 동전 크기의 칩을 두뇌에 심고 미세한 전극을 뇌에 연결해 뇌파를 컴퓨터 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신정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에 든 작은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BMW 미국 공장에선 사람과 협업하는 AI 로봇이 투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테슬라와 벤츠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배치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24시간 조명도 없이 AI와 로봇만으로 돌아가는 불 꺼진 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도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로봇들이 올해 말부터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고 로봇이 인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란 낙관론을 폈습니다. By the end of next year, I think we'll be selling humanoid robots to the public. 하지만 AI와 로봇의 투입은 당장 인류에게 일자리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선 AI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할리우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고 국내에선 AI 도입으로 구조조정에 몰린 콜센터 노조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30% 정도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숙련 노동자들의 그런 그 자리도 이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수한테는 이게 불안, 위기의 언어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전문가들은 AI와 로봇 도입으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함께 새로운 노사 모델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정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모델로 그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AI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이른바 로봇세, AI세 등을 도입하는 등 기존에 없던 재원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통신 암흑 상태인 이란에서 반정부 시대가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سلام خدمت همراهان پیج استارلینک آندرلاین پرشین امروز 23 دی ماه هست ما در حین رانندگی 인터넷과 전화가 모두 끊겼는데도 외부의 상황을 알릴 수 있었던 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무료로 열어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덕분입니다. 스타링크는 550km 고도의 낮은 궤도를 도는 9천여 개의 소형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위성을 42,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It will allow SpaceX to deliver high bandwidth connectivity directly from the satellites to the phones. 스타링크는 약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데이터 무제한일 때 가정용 월 87,000원, 이동량은 144,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장비 비용 55만 원은 별도입니다. 지금은 주로 선박업체와 항공사, 오지 캠핑을 즐기는 개인 등이 구매합니다. 펜션 주변에는 그래도 기지국이 있거나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는데 약간만 돌아다니면은 주변 계곡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륙 통신 인프라가 촘촘한 우리나라에선 당장 큰 수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재난망이나 항공사 기내 와이파이는 물론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산업에서도 위성통신과 인터넷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되겠죠. 좀 특별한 서비스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또 그 필요성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가 될 거고요. 지상망과 위성망이 통합되는 차세대 6G 통신에서도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이 중요한 만큼 통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전력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SBS 홍윤재입니다.